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로 뛰는 A팀입니다. 저희가 정말 떨리네요. 네, 저희는 약간 열정이 많다 못해 좀 미련한 팀이에요. 저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제 컨셉과 콘텐츠 그리고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국에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좀 방방곡곡 많이 다녔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꼭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함께 컨셉을 기획하고 이제 컨셉을 기획한 뒤에는 역할별로 이제 전공별로 역할을 배분해서 파트별로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은 이 프로젝트 플로우를 이제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파트별로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같이 돼버렸는데요. 열정이 많은 만큼 또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들이라 아마 이제 발표 끝나고 또 어떤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걸 마실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이크는 제가 쥐고 있으니까 지금 반반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역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파이낸스를 전공했고요. 저는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팀장으로 이번에 펀드 구조와 엑시트 플랜 기획 그리고 수지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건축학을 전공한 유시은입니다. 저는 건축물의 설계 및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공부학을 전공한 박소민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컨셉 도출 및 브랜딩, 그리고 콘텐츠 및 테너츠 기획, 마지막으로는 이번 PPT 총괄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 전공 김나연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익선동 상권 분석, 컨셉 기획 및 테넌트 리서치, 그리고 아카이빙을 담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가 방구석 여포들이어서 원래는 뭐 우리 팀의 비주얼이다, 군기반장이다, 그 석사 논문을 익선동을 주제로 적은 누님도 계셔서 원래 되게 다양한 좀 드립을 치려 했는데 지금 저도 되게 쫄아있고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저희가 그 슬랙에 매주 저희 타임라인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그걸 모아서 아카이빙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치맥과 함께 처음 만났는데요. 익선동을 방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골목과 광교 엘리베이를 방문해서 네어밸류의 프로퍼티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제 두피 마사지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팀빌딩이 완성돼서 삼겹살 머리필집에서 도원결의를 맺었습니다. 전공별로 역할을 배분하고 분야별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진 멘토링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네어밸류의 운영형 개발을 알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배웠고 이후 개발 컨셉에 대해 리서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했는데 사진을 또 먹을 때만 찍어서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PM 클래스에서 그 김수민 코치님께서 피드백을 여러 개 주셨는데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인사 1필에 대해서 조언을 주셔서 다녀왔고 연단동과 인사동을 답사하고 그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컨셉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의 핫플레이스를 방문해서 설계와 테넌츠를 기획을 하고요. 3차 PM 클래스에서 디벨롭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주니어 멘토님께서 또 차돌박이를 사주셔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컨셉이 확정되고 콘텐츠 아이디어를 위해 한남동, 금호동, 을지로의 핫플레이스를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국에도 붐비는 이유가 뭘지, 그리고 이 시국에도 붐빈다면은 정말 가장 트렌디한 장소가 아닐지 등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의 요소에 대해 되게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신사와 압도정의 여러 컨셉 카페와 갤러리형 카페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물을 들고 로컬 스티치를 방문해서 코치님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손가락으로 무례하게 가르치고 있는 저분이 김수민 코치님이신데요. 모르셨죠? 그래서 설계도 이 기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해진 만큼 벌써 제출 기간이 돼서 파트별로 디벨롭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엽기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이런 기회에 저희가 나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네오밸류에게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 개발 방향을 잡아주신 코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건강하게 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팀원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며 아카이빙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저희 본 PT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이 어펜딕스와 그 엑셀 자료에 들어가 있는 점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인식과 컨셉 도출, 설계 및 콘텐츠, 수지 분석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컨셉 파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질문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는 도시 공간을 만들 방법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왜 극복해야 될까요?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결과인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결과는 왜 발생할까요? 모종의 이유로 소비자가 인지하는 로컬 아이덴티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비자가 인지하는 로컬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형성되고 상실될까요? 예술가, 소상공인의 창작 활동, 공간적 분위기 등이 로컬 아이덴티티 형성에 일조합니다. 그리고 로컬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유지 및 발전시켜온 주체가 지역을 이탈하면 소비자가 로컬 아이덴티티를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로컬 아이덴티티가 상실됩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을 외면해서 지역 상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결과인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로컬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주체를 보존하고 양산형 프랜차이즈 유입을 막아야 됩니다. 익선동이 직면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극복 방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익선동의 로컬 아이덴티티를 먼저 규정하고 이에 맞는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익선동은 이미 1차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가구의 85%가 상업 용도로 변한 곳입니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익선동의 로컬 아이덴티티는 창업가, 예술가의 작품이 아니라 한옥, 골목길이 자아내는 외형적인 장소성에 가깝다고 저희 팀은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익선동의 로컬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익선동 지구 단위 계획이 높이 제한, 용도 제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한옥 건축 지원 등 규제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익선동과 조화롭게 건축물을 설계하여 익선동의 외형적 장소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익선동을 위협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는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저희 팀은 익선동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 상권이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외형적 장소성 유지만으로는 익선동 상권 몰락을 막을 수 없고 진짜 문제는 어느 한풀과 크게 다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익선동의 한옥과 골목길의 매력을 느끼고 익선동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소비를 자극하는 익선동의 상업적 분위기에 점차 지쳐가고 있습니다. 익선동의 컨텐츠는 다른 핫플레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원어브댐일 뿐입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고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상권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희 팀은 기존의 핫플레이스와 전혀 다른 역발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역 상권을 유지 및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트렌드를 설명하기 앞서 익선동을 방문하는 소비 주체를 분석하였습니다. 익선동의 주요 소비 주체인 밀레니얼 세대는 외부적인 소비 자극보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참여하고 소비하며 직접 검색하고 경험하려는 세대입니다. 즉, 밀레니얼 세대는 내부적인 소비 촉진이 가능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내부적으로 촉진된 소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컨셔스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컨셔스는 원자재 선정부터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밀레니얼의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소비자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의 컨셔스 산업재는 법과 규제의 외부적 강제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컨셔스 트렌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세컨드 클로징 등 소비재까지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외부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트렌드가 소비재로 확산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확산의 중심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부터 컨셔스 트렌드는 국내 소비 트렌드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주류 트렌드라 할 수 없는 태동이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트렌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과 동시에 컨셔스 트렌드를 표방하는 상품성을 겸비한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컨셔스 철학에 공감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증가하고 당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상품성을 향상시킨 공급 업체가 늘어나면서 트렌드의 대중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내 컨셔스 컨셉을 선점하고 익선동을 국내 컨셔스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 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개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도출한 컨셉을 바탕으로 밀레니얼들의 가치 소비를 위한 공간인 익선관을 브랜딩하였습니다. 조감도는 그림과 같으며 디벨롭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건폐율을 완화받고 현재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사업대상지 동쪽과 남쪽의 골목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매스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증가 가능성이 있는 인사동의 유입 인구를 고려해서 위 매스를 분절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컨셔스 컨셉의 공간을 기획하기 위해 기본 골조는 목재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였고 내부 공간은 층과 층이 시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인면 구성은 2층 한옥 인면을 참고해서 익선동의 기존 외형인 주위 한옥과 어우러질 수 있게 하였고
옥상 정원을 개방하여 한옥지붕 조망을 즐길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목재 프레임 구조는 재료의 친환경적 구조와 더불어 현장 조립 시기이기 때문에 공기 단축으로 인한 운영기간 확보 효과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일부 슬라브와 벽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점 브랜드나 내부 이벤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익선동 상권이 종로 3가역에서부터 도보로 150m 내에 위치한 좁은 상권이라는 점에서 매스 및 동선 설계로 집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MD 구성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샵, 음식점, 카페로 구성했습니다. 편집샵은 접근성을 위해 메인 골목에 위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익선동과 함께할 테넌트 선정 기준입니다. 컨셔스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품성, 제품 라인업과 디자인의 독창성입니다. 테넌트 운영은 편집샵은 3개월, 음식점은 1년 단위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때 설계구조상 가벽과 슬러브 위치를 변경하여 브랜드에 맞게 공간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한 콘텐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셔스 라이프스타일 샵은 테넌트 카테고리로 패션, 뷰티, 퍼스널 케어, 자파를 구상하였고 이벤트 테넌트의 입점도 계획하였습니다. 테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펜딕스를 참고해주세요. 컨셔스 이터리는 크게 두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밀레니얼 세대의 입맛에 맞는 대체 식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욘드 미트, 언리미트 등 대체식품 스타트업과 협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둘째는 DIY의 식자재 검색 플랫폼인 체크잇을 도입해서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과 가치관에 맞는 식자재를 직접 골라 주문하는 공간입니다. 컨셔스 카페는 네오밸류가 직영하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원자료를 직접 착즙해서 주스를 제조하여 마시는 프리미엄 주식바입니다. 이때 밀도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컨셔스 라인의 재발유를 제공하며 착즙 후의 원재료 씨앗을 옥상 정원 텃밭에 심어 기르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아노원은 저희가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를 돌아본 결과 현재 밀레니얼을 가장 트렌디하게 느끼는 특성을 반영한 카페 스타일의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을 파워 배치하는 브랜디드 카페입니다. 네, 이번 파트엔 현금흐름 분석과 투자 수익률, 내역별 관점에서 엑시트 플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정사항과 펀드 구조 및 수치는 엑셀 파일과 어펜딕스를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7년 기간의 P2V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 대상지를 매입, 개발, 운영 및 처분하여 운영 수익과 매각 차익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현재 익선동의 평당 임대료는 15에서 30만 원 선이며 저희는 기본 임대료를 15만 원으로 낮춘 대신 매출이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수익의 15%를 분배받는 수익 모델을 구상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 모델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영 카페는 방문 고객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비용 구조는 일반적인 휴게 음식점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전체 캐시플로우 분석에는 모더레이트 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펀드 개시 시점 이후 3년 동안 매입 및 개발의 과정을 거쳐 4년간 운영 후 청산할 계획입니다. 8년차 NOI에 엑시캠 레이트 4.6%를 적용해서 매각 이익을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목표값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과 운영형 개발에 대한 고민이 담긴 엑시 플랜입니다. 저희 팀은 근시일 내 네오밸류 자산 운용이 발족되어 네오밸류가 운영하는 리테일 자산들을 묶어서 공모 리츠 상품을 개발하고 IPO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지스 펀드를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마친 뒤 네오밸류 프로퍼티가 사업지를 4년간 운영한 다음 펀드 청산 시에 네오밸류 자산운용이 이지스의 지분을 매입하여 자신의 공모리츠에 편입시키는 엑시 플랜을 제안드립니다. 이 경우 이지스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고 네오밸류는 기준 분배율 100% 이상 나오는 안정화된 사업 부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익선동의 개발 이익을 향유하고 싶은 모든 주체가 IPO된 공모리츠를 통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 차익을 타겟으로 하는 전통적 개발보다 지속 가능한 익성원에 적합한 운영형 개발이라고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